독일은 지난날 혼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그 사이에 많은 예외의 여자를 낳았다. 예외의 여자는 그 사회적 변화 속에서 많이 생겨났고 그녀들은 요란하게 집안에서 뛰쳐나왔다. 만일 그녀들이 중국의 성숙한 여성처럼 조용히 침착한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독일에서까지도 자유를 죽이지 않고 두는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되풀이하거니와 정말로 여자다운 여자는 여자답지 않게 될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녀는 그 표정에도 음악에도 동작에도 여자로서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여자가 중국의 군대에서 낡은 군복을 입은 어깨에 총을 메고 진군하는 것을 나는 이 눈으로 보아왔다. 러시아에서도 그러한 여자가 기관총을 메고 서 있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인가 두 번 재판소에 선 재판관과 병원에 있는 의사들 사이에서 그런 여자를 본 일이 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꽉 쥐고 현명하며 유능하고 어디까지나 여자이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나 부엌에 난로 앞에 선 주부처럼 여자다웠다. 그녀는 남자에게도 지지 않았다. 맞서려는 듯한 태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로서 훌륭하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미국의 여성이 가정과 밖에서 어느 사람 이상의 지위에 올라서면 여성의 특징을 다른 나라 여성보다도 무척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읽고 만다는 것은 사실로 이것에는 나도 당혹해하곤 하였다. 미국의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성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녀들이 여자의 소중한 본질을 잃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자다움은 가냘픈 것이어서 증발하지 않도록 온실 같은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녀들은 여자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전통이 엄격하게 정한 여자만의 따분한 활동 범위에 언제까지라도 몸을 얽어매 두어야만 된다는 것일까? 그러나 어떻게 이런 꼴이 된 것일까?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굳센, 진정으로 여성다운 여자로서의 직감은 그녀의 마음과 몸에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여자의 특질은 수다를 떤다든지 천박한 장신구라든지 이부 가진 머리라든지 기슬단 모자, 매니큐어를 바른 손톱 등과 같은 막연한 센티멘털한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가사일이나 출산 과정에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여도 전혀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를 가진 가정의 여자이면서 참다운 여자다운 여자는 여자다움을 잃을 걱정도 없고 무엇을 좋아하든지 여자가 아니게 될 수도 없다. 그녀는 여자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여자의 향기를 풍기고 있다. 남자의 흉내를 내려고 해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자이며 생각도 호흡도 살아있는 것도 여자이다.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녀 자신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집어던질 수도 없으며 바꾸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그녀일 것, 즉 여자이기를 바라며 여자로서 어디에도 가고 어떤 일도 하며 여자로서의 내용과 존재에 안심하고 있다. 물론 독일식 예외의 여자는 우리나라의 예외의 여자보다 더 많이 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에 대하여 계속 우월을 지키는 남성이 있으며 이 장애물은 완고히 버티고 있어서 이 남성의 결여를 일부 여성들은 지지하기도 했다. 그만큼의 재능도 없고 정력도 없고 여자로서의 자각도 없고 자유, 해방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여자들은 자유를 얻은 예외의 여자를 비난하고 공격한다. 여자는 자유의 특권을 받았지만 그 책임은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한 여자가 훌륭한 일을 하면 다른 여자들은 모두 그것보다 더 훌륭한 무엇인가를 해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자문한다. 이 물음에 대하여 정직한 답을 하는 것보다도 쉬운 일은 예외의 여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여자답지 않은 것을 비난하며 가정도 아이들도 내버려두고 여자의 덕을 돌보지 않는다고 책하는 것이다. 이 여자의 덕이라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여자들이 해온 핑계였다. 실제로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쪽이 소위 가정에만 있는 여자들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밝혀진 바 있다.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립하라. 남성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싶다면, 즉 식사의 메인 코스로 삼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개성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도 잃게 될 것이다.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우러러 받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남자의 종이 되어 어린애처럼 그에게 인정받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남자를 단순히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즉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의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자기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 결단력, 용기, 경제적 기반, 자신의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만족을 남성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 여성은 당연히 실망하게 될 것이다. 멋진 남성과의 만남을 일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여성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남편은 결혼 생활을 지탱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단순한 부양가족이나 피해자, 때로는 가해자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맡은 일을 해나가는 여성이라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남성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여성이 계속해온 당연한 행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믿음은 일심동체라는 그럴듯한 유혹에 눈속임을 당한 보수적인 여성들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훌륭하게 자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조차 남성에게 정신적으로 좌우되어 그가 없으면 안정이 안 돼요 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현재 55세인 안나는 젊어서 결혼했다. 아름답고 마음씨가 고왔던 그녀의 의사와 결혼함으로써 가난했던 자신의 집에 많은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 1년 후에 한 아이를 얻었지만 4년 후 그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형태로 끝이 나고 말았다. 안나는 다시 학교에 가서 부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현재의 사무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보다는 재혼을 해라. 빨리 재혼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고 아이도 자란다. 그때가 되면 누구와도 결혼하기가 힘들어져. 독신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모님의 설득과 원하는 자리에 취직할 수 없다는 속상함이 함께 어우러져 안나는 재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은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 일을 단념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 그로부터 3년 동안 2명의 아이가 더 태어났다. 그러나 안나는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상냥하게 미소 짓는 얼굴을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한 번도 보일 수가 없었다. 남편은 얻었지만 새로운 생활 또한 그녀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이라는 것이 없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 자신은 주부로서도 엄마로서도 실격이라고 믿었으며 가족으로부터 감사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다.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감정 표출 방법이었다. 아이들에게는 냉담하고 남편에게는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책망했으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된 지금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남편이 방에서 나가면 안정을 잃고 남편이 일로 외출하면 두려움에 휩싸여 당황하게 되었다. 그 정도로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 집안일이나 남편의 시중은 고사하고 자신의 일조차 처리할 수 없다. 그녀는 인생이 자신을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재기불능케 만들었으며 이는 모두 운명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배울 능력이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사람은 타인의 변덕스러움에 좌우되게 된다.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팔아 넘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안나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은 너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너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그것은 결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개성 있는 여성. 많은 여성들이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한다. 결혼만 하면 자기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스스로 불완전하고 미숙하며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갈 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양자이며 후원자이고 연인이자 영웅인 자신에게 있어 전부인 남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녀들은 자기를 반쪽의 인간, 즉 뛰어난 쪽의 반을 구하는 열등한 반쪽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확실히 결혼 그 자체는 근사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신성한 결합이 결혼, 즉 완성이라는 사고방식에 여성을 예속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여성 그 자체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혼이라는 형태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들어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생각으로 남편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예상이 전혀 빗나가서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결혼은 어째서 우리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일까? 그 초조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충실한 조역보다는 분방한 주역을 선택하라.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데 그다지 많은 노력도 해보지 않고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여성들이 있다. 그녀들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겨버린다. 남편의 꿈에 동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단념하고 자기의 인생을 오로지 남편의 관심이나 요구나 목표를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다. 그렇게 봉사하는 대가로 남편의 사랑과 배려, 아내로서의 행복을 보증받으려 하지만 기대했던 대로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남편은 이러한 사람이고 자신은 그와의 결혼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여성들의 기대에 대개의 경우 남편은 응해주지 않는다. 그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분노 이상으로 남편으로부터 혹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결국 자신은 헌신적인 아내로서 그리고 충실한 조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버림받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리고 아내로서의 자신의 존재나 활동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을 남편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대체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상처받기 쉽고 약해서 그 나약함은 타인에 대한 의존심을 부채질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해 아무래도 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런 다음 천천히 자신의 능력, 인격, 자존심을 다시 평가해 보아라.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필요로 하는 것은 적어지는 법이다. 마음이 풍요로워질수록 필요로 하는 것은 적어지는 법이다.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상대를 기쁘게 하는 일에 급급해하지 않아도 확고히 자기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기를 행복하게 하거나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이 풍성해지면 남자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들거나 행복한 기분에 잠기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여성의 모든 요구에 책임을 갖고 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메인 코스는 남성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수준에 걸맞은 남성을 얻게 된다. 남자는 단순히 디저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나는 동음의 다른 낱말인 디저트의 의미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국 여성은 자기에게 걸맞은 남성을 얻게 된다. 당신이 자신을 반쪽짜리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기와 합하여 둘이 될 만한 한 배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성을 발견할 가능성은 적다. 반쪽짜리 인간을 택할 것이 뻔한 것이다. 자신의 값어치를 0점으로 매기고 있는 경우에는 저울질해 보는 사람의 겉모습이 활달하고 매력 만점이며 자신감이 넘쳐 보여 훌륭하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 역시 0점일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한 사람 몫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이 책하게 될 동반자는 결혼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남성일 것이다.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한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결국 당신은 아내에게는 무엇 하나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에서 10가지, 예를 들면 스타킹의 색깔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신을 때까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싶어하는 까다로운 남편과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 결여되어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남성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그대로 닮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도대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 것일까? 대개의 여성은 요람에서 학교로 옮겨가고 운이 좋으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기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한다. 자신이 어떠한 인간인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모든 단계가 자동으로 척척 넘어간다. 모든 것은 남편을 손에 넣는 일, 그것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 무언가를 해보아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아라. 나라는 인간은, 나의 즐거움, 능력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달성할 수단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자기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할지, 자신을 비하하는 사고방식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중단할 수 없는지.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저서 심리요법에 있어서의 이성과 정서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나 어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를 못되게 만드는 주된 사고방식 12가지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이다.
1. 무슨 일이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매우 불쾌하다. 2. 자기의 괴로움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며 자기 이외에 타인에게 원인이 있다. 3.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피해 지나가는 것이 편하다. 4. 자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다. 5. 자기의 기분을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 이상의 5가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기의 인생은 스스로는 전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기 이외의 사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머뭇거리거나 그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행복이란 누군가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다. 결혼만 하면 모든 것이 좋은 상황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행복 따위는 덧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여성 자신이 이제까지 결혼 생활에서 언젠가는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거야. 언젠가는 남편도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랑받게 되겠지. 언젠가는 나도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겠지. 남자란 단순한 디저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구는 남성을 업신여겨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남성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 존재 가치와 우수성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도 물론 아니다. 남성을 이러한 상태로 존재해달라는 이상상으로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는 권유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성에게 신뢰감을 주자는 것이다. 남성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하다면 둘이서 함께 한 사람 몫이 되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남자란 단순한 디저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남성은 메인 코스가 아니며 여자의 인생의 회전축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암시이다. 디저트를 주식으로 한다면 살만 찌게 되고 무기력해져서 자멸적인 사고방식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